가서 이런 마세이를 엄청 잘 치셔야죠. 자, 공이 이렇게 쓰면 칠 게 없죠? 마세이로 이용해서 제공을 바깥으로 이렇게 맞추는 마세이.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마세이죠. 마세이를 그냥 맞추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맞춘다 그러면 더 좋은 공이 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방송을 찍기 전에 한 가지 홍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당구 4구 동호회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할 거예요. 그 4구 동호인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가 이제 벌써 예약을 해놨고 계속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요. 그 같이 게임도 치고 저도 게임을 칠 거예요. 저도 게임을 같이 치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요즘 뭐 인천에 보면은 인사동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인사동도 있고 그다음에 까치산 팀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당구 방송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백마세이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동호인 쪽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술 먹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 뭐 끝나고 나서 술 한잔 한다 이런 거는 기대하시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호흡도 하고 같이 이렇게 당구에 관해서 논해보고 좀 더 내가 고수가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200당구면은 난 500이 되고 싶다. 시간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내가 실력을 좀 높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마세이인데요. 재성님 마세이 잘 찍으세요? 재성님 마세이 잘 찍으세요? 마세이를 잘 못 찍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마세이를 치는데 왜 마세이가 안 될까요? 고수들이 보면 마세이를 굉장히 쉽게 툭 치는데 왜 나는 이 마세이를 왜 안 될까? 많은 분들은 마세이가 안 되는 이유를 내 오른손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세이가 안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왼손하고 내 전체 자세가 안 좋아서. 겨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자세가 안 좋다. 이 자세는 스탠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리도 필요해? 맞습니다. 이 다리를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세이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들어본 내용도 있을 거고 들어본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마세이 기술을 조금 더 편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마세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손 브릿지. 많은 분들은 마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세이라고 하면 이 손이 이렇게 요런 모양의 손 모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요렇게. 자, 이게 한국형 마세이입니다. 한국형 마세이가 바로 요 손의 모습이에요. 엄지손가락에 요 움푹 파인 부분에 내 큐대를 놓고 요 두 번째 손가락의 요 부분에 요렇게 놔서 마세이를 친다. 이거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마세이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세이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저의 마세이는 뭐냐면, 저의 한국형 마세이는 손가락 3개 산발이를
산발이를 단단하게 누르는 거예요. 손가락 3개를 펴서 산발이를 단단하게 누릅니다. 산발이를 단단하게 누르고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얘를 아예 제껴버려요. 없다고 생각해요.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세이에서 이 손가락 자체가 아예 이렇게 만들어져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올립니다.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올려요.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올려서 요 틈에다가 내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놔요. 손가락에 큐대를 올려놔요. 엄지손가락의 모습을 잘 보고 손가락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마세이를 했을 때 안 되는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가락이 이렇게 했을 때 내 손가락이 보이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손가락이 보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요 손가락 끝에 바닥에 있는 내 손가락이 보이면 큐대를 눕힐 수밖에 없어요. 큐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마세이를 찍으려면 내 큐가 최대한 공에 가까이 가야 되죠. 공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내 이 손등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손이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의 수직의 모습으로 이 큐대를 세워야지 내 공을 가까이에서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에서 찍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가까이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공을 최대한 큐대에 가까이 가봤자 이렇게 삑사리가 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 앞으로 전진하려는 힘만 많이 가거나 아니면 삑사리가 만들어진다. 죄송합니다. 큐미스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위쪽에 내 큐를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내 큐를 최대한 높은 부분에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내 큐는 어떻게? 그렇죠. 손을 세워야 큐가 공에 가까워진다. 손가락 세운 상태에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큐는 여러분들 이 큐는 내가 이 사이에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의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은 여기서 휘두르려고 그래요. 휘두르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냥 큐를 얹어놔야 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무게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가 돼야 된다. 이 얹어놓은 상태가 안 되면 이게 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큐를 가만히 놓으면 큐가 안정적으로 마치 여러분들 포켓 브릿지를 하면 포켓볼에 브릿지를 하게 되면 요렇게 얹어놓죠. 요렇게 얹어놓은 그 모습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구 못 치는 사람은 이렇게 치려고 하잖아요. 큐를 꽉 잡아갖고. 꽉 잡지 말라는 얘기죠. 큐를 꽉 잡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잘못하면. 응? 그러니까 마세이를 치면 막 위에서 이렇게 치려고 한다는 거야. 이거 보시죠. 이런 느낌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 가볍게 얹어놓고 이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 그 상태에서 내 손가락을 바닥 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세이를 칠 때 이 손이 옆구리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마세이는 내 손의 옆구리에 붙어서 쳐야 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마세이의 브릿지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마세이 브릿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옛날에 여기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왜 붙이라고 그러냐면 이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라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건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휘어질 정도로 눌러요. 손가락이 휘어질 대로 누르면 바닥에 안정적인 브릿지가 만들어진다. 꽉 눌러요. 그래서 이걸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데 저도 아파요. 이거 마세이 한번 치면요. 손가락 끝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누르셔요. 통증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누르면 대부분의 마세이 하시면요. 제가 손을 딱 치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딱 누르면 안 움직여야 돼. 잘. 이게 딱 누르면 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눌러야 돼요.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세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마세이를 하려고 그러면 단단하게 손가락 3개를 완전히, 이게 바로 마세이를 아주 강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당구랑 일반적으로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강한 브릿지를 만들어 줘야 되고, 팔이 떨어져도 관계없다. 팔이 떨어져도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건 내 손가락 3개를 단단하게 눌러서 아파. 방금 아팠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 손이 한번 치고 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반쯤 손에 지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생겨야 이 마세이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켄트라는 선수나 외국 선수들, 쿠드롱 선수나 그 다음에 레펜스 선수 또는 뭐 자비어 선수 같은 그런 외국 선수들은, 유럽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브릿지를 어떻게 잡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딱.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배트맨 할 때 이 표시 있죠. 야, 이거 손가락 딱 펼쳐 이렇게 착 누는데 손가락 자체를 완전히 뒤로 제껴요. 여러분 완전히 뒤로 제끼면요, 이 상태에 놓고요, 여기 무지하게 아파요. 무지하게 아픈 상태에서 딱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완전히 펼친 상태가 딱 되면 이렇게 돼요. 엄지손가락 딱 보이죠? 엄지손가락 내려가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내 큐를 여기다 얹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 이 2개는 3번째, 4번째 손가락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얘는 우리가 표현하면 개털이. 손가락에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기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선수 이렇게 치는데 한국 선수들은 왜 옛날에는 이런 걸 했냐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갖춰서 했냐면 손가락이 작거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런 모습을 취했다는 거야. 근데 외국 선수들은 손가락이 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자, 브릿지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 엄청 좋아요. 손가락이 큰 상태에서는 이 상태가 되게 좋아서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제껴야 돼. 이렇게 제껴야 공에 최대한 내가 가까운 부분에 가서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외국 선수를 치는 거, 이거를 동영상을요, 사진을, 자, 거짓말 아니고 수백 장을 찍었습니다. 정지 상태의 동영상을 보면서 컷 다시 찍고 그거를 캡처하고, 이 자세를 왜 외국 선수들이 이렇게, 쿠드롱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왜 손가락 모양이 대체 어떻게 될까? 나는 분명히 팔꿈치가 내 허리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팔꿈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쳐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즉 이 손가락이 결국 팔꿈치의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이렇게 치게 뭐지? 더 쉬워요 여러분. 한국에 마세이는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치는 거야. 뭘 못 쳐요? 자, 쿠션 테이블에서 이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옆구리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쿠션이 좀 멀리 떨어지면 못 치는 거야. 손가락만 가서 위에다 놓고 딱 눌러. 그냥 이렇게 딱 누르고 그 주저만 툭 치면 툭 들어가는 거야 이게. 야, 이거 웃기네.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 손가락 모양만 이렇게 딱 갖춰놓으면, 요렇게, 자, 이거 쿠드롱 선수의 모습이에요. 자, 요렇게 모습만 갖춰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자,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손가락 3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야. 야, 너는 왜 손가락 3개로 하니? 야, 손가락 2개로 해도 되지만 너는 왜 3개? 전혀 다른 방법이죠. 너는 왜 손가락 3개로 하니?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저는 손가락 3개를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새끼손가락이 너무 짧아요. 새끼손가락이 일반 사람보다,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 있잖아요. 네 번째 손가락이 여기 있는데,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이 마디 꺾어지는 부분 있죠. 거기까지 뭐 안 가요. 전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건 되게 불편해요. 손가락 차이가 많이 나죠. 얘가 좀 길면은 좋은데 얘가 좀 짧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발이로 세워요. 이렇게 산발이. 제 비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맛세이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모양을 보고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제 손도 봐야 되지만 제 얼굴하고 제 얼굴의 위치랑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 이 팔꿈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 이 왼손의 팔꿈치를 보면요. 제 왼손의 팔꿈치가 이렇게 안 펴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접혀 있죠. 근데 접혀 있는데 허리 쪽에는 안 붙어 있어요. 허리 쪽에는 안 붙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모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왼팔 모습을 잘 봐. 어떤 분은 이렇게 놓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하고 뭘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키가 작으신 분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펴지겠죠. 상대적으로 조금씩 펴지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접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구 칠 때 보면 어떤 선수들은 팔을 쫙 뻗는데, 자, 우리 팔이 긴 야스퍼스 선수는 팔이 이렇게 되죠. 야스퍼스 선수 스리쿠션 치는데 이러는데 쿠드롱 선수 이렇게 되죠. 팔 이렇게, 웬만한 선수 이렇게 많이 치죠? 팔 긴 사람들은 이렇게, 팔 긴 사람들은 이렇게 팔이 접혀요. 그렇죠. 내 신체 구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을 쭉 뻗느냐, 이거는 내 신체 구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 자세가 아니라 내 키에 따라서, 팔의 길이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팔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근접한 경우, 자, 이제 쿠션에서 가까운 상태에 있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쿠션에서 가까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팔 보이나요?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 놓고 손가락 접었죠? 두 번째 손가락 접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 발을 보셔야 돼요. 제 발. 여러분들 이 발 오늘 처음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발 100만 불짜리 발이에요. 이 100만 불짜리 발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당구 치면서 처음 보는 얘기일 거예요. 자, 이 발이라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맞세이를 칠 때는 내 왼발이 이렇게 일자로 딱 여러분 똑바로 쓰려고 그러면 이게 구부려서는 이렇게 해서는 못 쓰죠. 이렇게 해서도 못 쓰죠. 한 발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왼발을 만약에 쓰려고 그러면 발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탁처럼. 그렇죠. 이게 마세이의 왼발, 마세이의 내가 축이 되는, 오른손잡이는 왼발이 서야겠죠. 왼손잡이는 오른발이 서야겠죠. 바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똑바로 얘가 서야 돼요. 왜? 마세이를 칠 때 이렇게 벌려서 안 돼요. 마세이를 칠 때는 내 왼발이 이렇게 어떻게 일자로 탁 쓰는 자세가 돼. 내 몸이 높아야 돼. 그래야
내가 공을 쳤을 때 이 공이 보여. 이렇게. 근데 이렇게 치면 멀리서 아니, 멀리 있는 공을 어떻게 치려고요? 두께가 안 맞죠. 파워가 안 맞아요. 큐를 못 세워요. 그러니까 왼발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트림이랑 왼발이 이렇게 학처럼 쓸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자, 그러면 왼발만 중요합니까? 오른발도 중요하죠. 그렇죠. 오른발은요, 여러분들, 오른발은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 세워요. 오른발 뒤꿈치 세우면 이렇게 높아지죠. 되게 좋은 자세예요. 왼발을 이렇게 일자로해서 얘를 세운 다음에 일자로 세운 다음에 내 오른발을 펴서 뒤꿈치를 들어준다. 뒤꿈치로 들어줘야 이 몸 자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에서는 안 돼요. 자, 마세이를 찍으려고 그러면 왼 어깨는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 방법을 취하는 건 제가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밖에 못 치죠. 그럼 팔만 가야 되거든요. 팔만 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두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 몸이 살짝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내 몸이 살짝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자세를 갖춰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오른발을 딱 들어버리면 이 공 자체가 내가 큐에 가까워지면서 두께를 보고 최대한 공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큐를 세우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보이죠? 왼발 쭉 펴고 이렇게 놓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발의 모습을 오른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라. 뒤꿈치를 들면 내가 자세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 스탠스의 자세. 그래서 살짝 들고 위에서 탁 치고, 되게 쉽네? 자세가 굉장히 쉽네? 이게 바로 요 내용. 그래서 스탠스는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공이 이렇게 쿠션에서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아주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여기 이 왼쪽 여기 있잖아요. 자, 얘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쿠션에다가 이렇게 기대는 거야. 쿠션에서 기대갖고 밑에 중심 쭉 잡고요. 똑바로 쓴 상태 쿠션에 딱 닿으면 자세 완전히 편해져. 어떤 분 떨어져요. 그냥 딱 부딪혀요. 뒤꿈치 딱 들고 딱 찍으면 딱 보여요.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야 대체 뭐지? 자세가 대체 얘네들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요 자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게 바로 쿠션에 붙어있을 때 이 모습을 취한다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은 마세이를 무지하게 잘 치죠. 우리 동양 사람이 쨌다고 막 마세이를 3쿠션 치고 묘기당구 치는 건 다 외국 선수들에 의해서 발달한 거예요. 3쿠션 기술은 마세이 기술은 다 외국 선수들이죠. 그래서 요 다리와 요 부분을 내가 쿠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또는 이렇게 있어도 내가 있어도 쿠션에 내 다리를 기대라. 여기를 기대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만들어라. 그럼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쳐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공을 내 팔을 거기다 꺾고 자 이제는 어떻게 돼? 거리가 멀면 내 얼굴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얼굴로 가까이 가면 이제 쉽게 보면 얼굴 들이대는 거야. 얼굴을 들이대서 여기를 툭 치면 이제 이 부분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자, 여기만 있어도 마세이 치기 어려워요. 왜? 자세가 안 나오니까. 여기만 있어도 자세가 안 나오거든. 근데 들어가. 자, 다리 피고 왼쪽 다리 피고 오른쪽 다리 들고 내 몸 기대고 자, 큐 가까이 가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꼭 들어가. 그쵸? 이쪽으로 보여드릴까? 이쪽으로? 이쪽 면으로 보여야 더 편하겠죠? 가까이 가. 붙었죠?
왼쪽 붙었죠? 떨어뜨리지 않죠? 붙었죠? 몸도 수그렸어요. 그 정도로. 자, 수그릴 수 있는 건 만약에 붙지 않는 상황이게 내 수그릴 수 있는 건 내가 몸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숙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에 가까이가 바로 보여요. 두께가. 마세이는 두께가 필수잖아요. 바로 보여요. 와. 그래서 스탠스 했죠? 그다음에 왼손 브릿지 했어요. 응? 왼손 브릿지 했죠? 스탠스 했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뭐냐면 내 오른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른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상이 아니고 상이에요. 최고 높이에요. 세이리와 마세이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이리 할 때 이 공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 이 공 쓰면은 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키스 치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공이 붙어 있으면 제일 적고 내 공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키스 치면 힘들잖아요. 여기다 놓고 그냥 가볍게 여기다 놓고 콕. 가볍게 치는 거야. 가볍게. 야, 이거 맞서기 없으면 못 치죠. 응?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손의 모습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세이에서 이 큐를 여러분들 너무 꽉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세이는 큐를 꽉 잡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예의적이에요. 여기다가 가볍게 뒤쪽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해야 돼. 마세이 큐를 세웠다고 가정해보면 이 무게감을 내가 느껴야 돼. 이 무게감을 느껴야 돼.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은 손가락 3개로 잡아도 되고 2개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2개로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걸 꽉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마세이를 이렇게 여러분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단 상태 있죠? 큐는 안 빠져요. 이게 큐가 빠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대 모습이면 잠도 빠지죠. 왜냐하면 큐가 위로 갈수록 상대 쪽은 얇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중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 두껍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두껍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을 가볍게 이렇게 딱 잡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잘 안 내려가요. 마찰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힘으로 이거를 꽉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싹 이렇게 하면 최대한 마찰력을 이용하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두꺼워진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칠 때, 자, 마세이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 무슨 얘기죠? 팔꿈치를 전체로 꽝꽝꽝꽝꽝 이러면 마세이가 어떻게 되냐면 투터치가 돼요. 마세이를 잘못하면 바닥에 2번째. 많은 분들은 이렇게 치면 이거를 투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투터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땅땅 때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힘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당구장 주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죠. 당구장 주인분이 왜 싫어해요? 다리에 손상이 가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다리에 손상이 가는 건 치고 나면 반점이 쫙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안 했대. 아, 내가 안 하긴요. 보면 안 하고. 소리만 들으면 벌써 가면 전 몇 개 더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눕고 때리니까 마찰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은 봐봐요. 이렇게 팔꿈치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마세이를 팔꿈치를 사용하면 안 돼. 우리
제가 근접 끌어치기 칠 때 이렇게 치면 근접 끌어치기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팔꿈치가 정말 코딱지만큼 움직여야 돼요. 힘들어. 끝으로 이렇게 쳐야 돼요. 근접 끌어치기도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 안 움직이고. 자, 마세이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손으로만 밑으로, 손으로만 이렇게 콕. 자, 여기 가만히 있고 이렇게 콕. 자, 손끝을 사용해서. 우리 손의 움직임이 관절이 오른팔에 세 군데가 있어요. 바로 어디 있냐면 꺾이는 데가, 물론 손도 꺾이지만 여기가 이제 관절이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움직이죠.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움직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관절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런 직선 운동이죠. 자, 얘도 요렇게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관절이 있어요. 이 관절이 있는데 마세이는 이 관절을 사용합니다. 요 느낌으로 가는 거죠. 물론 세게 때릴 때는, 세게 칠 때는 관절을 여기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해야 돼. 딱 같이 빡빡 때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돼. 세게 칠 때 더 많이 써야 돼요. 꽝 위에서 그럼 다 써야죠. 그럼 여기를 놓고 전체를 다 써야 돼요. 막 픽픽 돌아가고 막 이러는 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치는 마세이는 기본 마세이기 때문에 내 관절의 움직임이 바로 바로 요 움직임으로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여기가 바로 내 중심축이 된다는 거예요, 손에. 이 중심축이 돼서 여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마세이가 되는 거예요. 톡톡톡톡. 이걸 여러분 무지하게 연습해요. 요거 하라 그러면요 10분 20분 하고 안 해요. 힘들다고. 저는 그래서 그래요. 당구 치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당구 실력이 안 는는 거. 자기가 무슨 천재인가요? 아니에요. 당구 치면 처음엔 다 바보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바보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거. 이거를 10분만 시키면 아프다고 손가락 누르잖아요. 이거 진짜 거짓말하게 여러분 10초 15초만 해도 아파요. 누르는 거. 그래서 제가 꽉 해요. 참고. 저 무식해요. 참고 꽉 눌러야 그래요. 안 봐줘요. 아무리 돈 내고 배워도. 꽉 참고 꽉 누르고 하세요. 자, 손끝에 해봐. 죽어. 이게 죽거든. 너무 힘들거든. 카메라를 올리면 되는구나. 너 이거 바보지? 인간적이죠? 바보. 인간적이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걸 뭘 카메라를 올리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도 안 보이네. 에이그. 잠깐만 뒤로 갈게요. 그러면 잘 보이겠지. 뒤로 가면 돼. 보이죠? 안 보이냐? 손끝으로. 왜 안 올라가지? 올라가죠. 쥐가 안 올라가면 어떡해. 그렇지. 쥐가 안 올라가면 큰일 나죠. 제가 일부러 이거를 되게 높은 걸 샀는데. 그렇죠. 보이죠, 이제? 자, 이거를 여러분들 가볍게 진짜 이렇게 손끝으로 콕 이렇게 치는데, 자, 당구공이 이렇게 있어. 자, 당구공이 이렇게 있는데, 잘 봐요. 마세이로 칠 때, 그런 공을 칠 때 이 당구공의 큐의 깊이를 반개 이상 때리면 안 돼. 자, 쿡.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쳐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원래 투터치가 가는 길이 굉장히 높은 거야. 바닥 2번을 맞는 거죠. 붕! 여러분, 당구 공을 쳤는데 붕! 소리가 나면, 그리고 들어가면 잘 쳤다고 그러죠. 저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고 파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봐주고 있는 거죠. 사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반만, 내가 치는 요 부분이 반이야.
공 반개 정도의 깊이만 들어가도 웬만한 건 다 치는 거예요. 이걸 위에서 그냥 놓고 봐봐. 그때도 이렇게 놓고 아니야 바로 위에서 툭 때리면 돼. 얼마만큼 들으면 돼요. 그렇지. 내가 드는 거는 내가 반개만 치면 여기서 반개 위에서 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정도까지면 돼. 공 내가 깊이가 공 한 개야. 요 정도만 콕콕콕콕 손끝으로만 딱딱 때리면 요거 충분히 나오거든. 요거 충분히 나오는데 이건 얘를 무슨 원수 가진 것도 아니고 여기가 몇 치냐고. 그 바닥에 갈 일이 없는 거야. 바닥에 갈 일이 없는 거죠. 바닥까지 왜 쳐요? 여기까지만 공 반개 정도만 요 관절을 이용해서 요 관절을 이용하는 거야. 손끝으로 딱 손끝으로. 그러면 관절이 쓰이거든 이렇게 여기까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세이를 칠 때는 내가 치는 이 범위가 어느 지점을 쳐야 되냐면 이 공 끝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치면 돼. 여기가 내가 치는 범위야. 자, 이 바깥으로 나가면 공을 세웠을 때는 옆으로 마세이의 각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바깥으로 나가도 이거는 큐미스가 안 생겨요. 그런데 위로 세웠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면 얘가 큐미스가 생기는 거야. 왜? 빗 맞으니까. 그래서 이 공을 칠 때는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2 지점까지 내가 마세이를 쳐야 돼. 근데 어떤 분이 여기를 때리거든? 여기를 때리니까 공이 쭉 가는 거야. 옆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쪽 어디를 때리는 거야. 반이나 여기 위에를. 그러니까 공은 둔탁하게 맞으면서 마세이가 되는 게 아니고 위에를 때리니까 직진성만 확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쿠션을 치는 사람들은 3쿠션으로 마세이로 길게 때리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같이 이런 부분으로 큐를 좀 낮춘 상태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휘어져야 된다. 근거리에서 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 부분을 많이 잘 사용해야 돼. 이 끝에만 이렇게 돼. 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 끝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으로 나오면 이렇게 돼. 그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으로 이렇게 놓고 그냥 위에 손가락 끝에 모션 이렇게 찍으면 들어가긴 가. 크게 누르면 가. 근데 파워가 공이 세죠. 공이 얘가 많이 도망간다는 거지. 손 이쪽을 많이 사용하면. 그러니까 공 끝으로만 휘어지게 만들려고 하면 공 끝으로 휘어지게 하려고 하면 손끝으로만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 모습을 쳐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아름다운 마세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세이를 치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만 내가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손끝으로. 어떤 강의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할 줄 알아야 내가 좀 더 강하게 때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경우를 큐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큐를 공이 한 개가 아니고 더 밑에까지 눌러버리면 여기까지 더 만약에 더 밑으로 집어넣으면 공의 라운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더 많이 휘어지는 거야. 즉 깊이 찍으면 찍을수록 공은 더 많이 휘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마치 끌어치기 할 때 자, 이 샷으로 할 때 짧게 들어가는 거랑 길게 들어가면 길게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이 끌리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팔로우를 하면 할수록 공이 더 뒤로 잘 끌리는 거야. 마세이도 마찬가지야. 마세이는 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휘의 깊이를 좀 더 깊숙이 치면 칠수록 더 많이 휘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 각도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평범한 각도에서, 즉 어떤 경우냐면 도저히 내가 얇게 칠 수 없는 그런 경우야. 응? 간신히 얇게 못 쳐. 그럴 때는 짧게 툭 집어넣지만 좀 더 휘어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큐를 더 깊숙이 밑으로 더 내려 꽂으면 더 많이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에 내 공에 라운딩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이건 이제 큐의 깊이랑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상당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세이를 칠 때 손끝으로만 내가 훈련을 하면 이런 근접한 경우의 마세이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렇게 치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무슨 마세이를 3쿠션 칠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위에 꽉 꽉.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봐봐요. 아무 생각 없이 손끝으로만 콕. 이게 손끝으로만 콕이야 이게. 세게 칠 일이 없는 공이에요. 그래야 공이 안 도망가지. 마세이 아니면 다른 공 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공이 나오면 여러분 왕쿠션으로 때릴 수 있잖아요. 이 공. 도저히 칠 수 없는 공이 아니라 어거지 왕쿠션 칠 수 있잖아. 그럼 어거지 내가 마세이로 힘을 해갖고 얘를 모으지 못하면 뭐하러 쳐? 왕쿠션 치는 게 낫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공이 안 도망가게 내가 치고 싶은 거야. 응? 안 도망가게 치고 싶은 게 이 마세이를 치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에 속하잖아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짧게 콕 요거를 사용해야 된다. 아 진짜 마세이 훈련은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는 해야 돼. 마세이 1년 정도를 해야 마세이 지금 친다는 소리가 나지. 마세이 3개월 그거 갖고 마세이 좀 친다. 똑같은 소리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세이라는 것은 대체 내가 어떻게 쳐야 이 마세이를 조금 더 유리하게 칠 수 있느냐, 마세이를 잘 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걸리죠. 자, 이런 배치가 섰어요. 그러면 이제 마세이를 잘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면을 또 잘 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각도를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 와우! 대박이다. 다 안 보이고 아니고 그 부분만 제가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마세이를 칠 때는 지금 여기 요 선이 있죠. 요 선을 제가 10분의 1 두께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8분의 1인데요. 그냥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이 10분의 1 정도 되는 이 공 끝에 있죠. 이 공 끝선하고 10분의 1 두께의 선을 일자로 이렇게 딱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10분의 1 선. 이게 잘 보일까? 요렇게 10분의 1 선이라고 하고 요렇게 재는 거죠. 요렇게 10분의 1 선으로 내가 Q 방향을 거기다가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Q 방향. Q 방향을 그 10분의 1 선 자꾸 건드리냐. 설정이.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끝과 끝선을 이렇게 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내접선이라고 그러죠. 내접선. 이렇게 내접선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는 원 끝에 있는 선이고 하나는 이쪽에 있는 선으로 재면 이거는 여기를 마세이로 치게 되면 얇게 겨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겨냥하면 이 공은 돌아서 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살짝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공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분의 1 선인 요 선으로 요렇게 내 공을 겨냥해. 이해되시죠? 요 방향으로
내 손을 큐대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요 지점이 바로 내가 이제 큐가 내 큐의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방향이 자, 이 선으로 봤을 때 이 10분의 1 선이 겹치는 이 방향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지점이 잘 보이라고 할게요. 요 지점이 이제 12시 방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지점이 12시가 되고 여기가 9시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가 9시가 되고 이제 요 부분은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가 3시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9시가 되겠죠. 9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8시가 되겠죠. 여기가 3시고요. 이해되셨나요? 12시, 저기 9시, 여기가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이 공을 공략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공을 딱 9시 방향으로 공을 딱 치면 휘어짐이 생기긴 생기는데 이 정도의 공은 9시 당점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8시 당점인 이 빨간 점으로 공을 공략하면 이 공은 더 많이 휘어져요. 지금 이 9시로 치는 거랑 8시로 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8시 방향으로 이렇게 쳐야 8시가 되겠죠? 8시 방향으로 공을 치게 되면은 이 공은 더 많이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8시 방향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 8시 방향으로 공을 때리게 되면 공이 더 많이 휘어져요. 이렇게. 근데 9시 방향으로 하면 휘어짐이 조금 덜 하겠죠. 9시 방향으로 공을 때리면 휘어짐이 아까보다 좀 덜 생겨요. 지금처럼. 자, 그러니까 내 공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건 얇게 쳐야 돼. 얇게는 죽어도 못 쳐. 얇게 죽어도 못 치고 이렇게 있으면 얇게 치지만 이렇게는 못 쳐. 이런데 근데 살짝 뭔가 못 치긴 못 치지만 내가 살짝 치면 뭔가 빠져나갈 정도. 이러면 이 공은 9시로 쳐도 되고 8시로 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9시 방향으로 공을 공략하면 덜 휘어지지만 어쨌든 맞아. 그런데 이 공이 많이 휘어졌어요. 이렇게. 이 공을 내가 좀 뒤쪽에 숨어갖고 이 공을 내가 좀 치고 싶어. 이럴 때는 8시 당점으로 공을 쳐야 내 공이 많이 휘어져서 이 공이 맞는 거야. 이렇게? 좀 더 많이 휘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9시보다는 8시가 더 많은 휘어짐을 보여서 내가 공이 일자 배치나 일자 배치에 근접한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내가 조금 공을 많이 휘어야겠다. 그러면 8시 당점으로 가는 거야. 8시 당점으로 공을 때리면 좀 휘어져서 이렇게 공이 나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당점이. 그래서 9시 당점보다는 8시가 더 많은 휘어짐이 생기게 돼.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을 못 치는 이유가 뭐냐면 마세이를 치게 될 때, 자, 마세이를 치게 될 때, 자, 여러분 제가 저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또 바꿔볼게요. 아주 그냥 다양하네요. 다양해. 이쪽으로 바꿔볼까요? 이쪽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이 막 이게 이 영상 효과까지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영상 효과까지 보려고. 이 영상 각도 때문에 화면으로 보는 거랑 다르면 달라요. 자, 여기서 이제 마세이를 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자, 내 몸 자세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여태까지 설명한 거 다 맞았는데 지금 얘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10분의 1 두께에서 큐를 세웠어. 그런데 여기서 뭐야? 10분의 1 두께로 큐를 세웠는데 자, 몸이 이래. 근데 지금 무슨 몸이에요? 이게 무슨 몸이에요, 이거? 이건 안 돼. 자, 10분의 1 정도의 공이 딱 쓰면 10분의 1 정도의 그 겨냥으로 딱 하게 되면 내 몸이 저쪽에서 봤을 때 내 몸 전체가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100m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뛰는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적당하게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마스에 치기가 더 좋아. 근데 틀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봐봐요. 아예 등짝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쪽 면이 살짝 보이는 게 좋다. 내 가슴 쪽이 살짝 보이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글씨 있죠? 이 글씨가 살짝 보이랑 말랑 하는 게 좋다. 그 몸을 옆으로 이렇게 가야 돼. 좀 대체 이건 무슨 마사지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찍으면 공이 맞고 이렇게 내 몸 자체를 이렇게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라인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마세이를 칠 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마세이를 칠 때는 내 몸을 이렇게 놨을 때 이 공 각도랑 내 각도가 내 이 가슴 라인이 있죠. 자, 이 가슴이 이쪽에서 이쪽 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Q의 라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분의 1을 겨냥했을 때 내 몸이 살짝만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예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내 몸과 Q를 11자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11자로 만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조금 불편하신 분은 조금 돌아도 돼요. 이게 여기가 좀 보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냐의 차이야. 근데 이렇게는 가지 마라. 이렇게는 이건 아니다. 앞으로 와서 이 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몸으로 이 공을 공략하면 그 라인이 제대로 다 가요. 라인이 제대로 다 보이는 이런 얘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폼은 다 재웠는데 마지막에 폼이 엉망이야. 마지막에 폼이 이게 엉망이야. 와, 이렇게 탁 쳤더니 안 돼. 공이 각도 두께를 못 맞춘단 말이죠. 응? 자, 그럼 맞춰갖고 치면 이렇게 돼. 이건 뭐예요? 공이 안 꺾여요. 공을 세우기가 어려운 거야. 멀어져.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멀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몸을 쿠션에 갖다 붙이고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들이대고 공을 공략하시죠. 여기 제 얼굴 보세요. 이 못생긴 얼굴을 여기다 갖다가 들이대서 요렇게 놓고 때리니까 브릿지 어때요? 완전히 안정되죠. 브릿지 안 흔들려요. 팔 아파. 이 돌과 돌을 누르는 이 힘이 장난 아니야. 엄청 아파요, 지금. 이게 마스에게 필요해. 근데 연습할 때는 이거를 엄청 많이 누르니까 아프지만 실전에서 제가 게임을 많이 쳤다고 생각해요. 실전에서 게임을 딱 치면 자세 딱 잡고 딱 치면 꽉 눌렀어? 어때요? 하나, 둘, 서너 번만 하고 치니까 아플 틈이 없어. 끝! 벌써 치고 났으니까 끝난 거지. 당구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하면 어때요? 팔 무지하게 아프고 하면 브릿지 왕복하고 똑바로 치게 하면 되게 아프지만 나중에 공 한번 딱 치고 나면 한 10초만 엎드리면 끝나는 거고요. 똑같아. 마세이도 마찬가지야. 이거 뭔 고민을 해? 여기다 넣고 그냥 그리고 공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걸터 앉아도 되죠. 걸터 앉아도 관계없는 거예요. 걸터 앉은 상태에서 당구장 주인이 무지하게 싫어하겠죠? 가까이 가는 거야. 큐를 똑바로 세우고 가까이 가는.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내 얼굴하고 내 큐의 모습이야. 내 얼굴과 큐의 모습이 봐봐요. 얘가 이렇게 스쳐야 돼. 어떤 분 이래요. 자, 이렇게 이거 뭐예요 대체? 시선을 방향이랑 다른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공 끌어치기 할 때, 자, 일반적으로 공 칠 때 어떤 사람이 야 얼굴은 여기 있는데 큐가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두께가 잘 안 맞아요. 어떤 분이 공을 치면서 나는 왜 두께가 보는 대로 안 맞아요. 이 얘기는 내 큐가 내 얼굴이랑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거야. 눈이랑 눈. 내 눈이랑 이게 많이 떨어져. 이러면 두께가 잘 맞는 거야. 이러면 안 맞는 거야. 이러면 두께가 잘 보여. 이러면 안 맞는 거죠. 마세이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에 내 눈 쪽에 큐대가 가야 되는데 내 뺨 쪽에 있는 이 근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야 가볍게 톡 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가 손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뺨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큐를 잡는 위치는 여러분들 큐를 보면 대부분이 하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하나, 요 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바로 요 부분이 있죠. 요거보다 조금 뒤에 잡으면 돼요. 자, 뒤를 너무 잡지 마라. 이거는 이 공은 내가 이 콕콕 치기가 되게 불편해. 무게를 너무 많이 느끼는 거야. 그럼 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야. 자, 우리가 공을 칠 때 이렇게 때리면 어때요? 힘이 많이 실리죠. 뒤에서 때리면 쭉쭉 밀 때 엄청 좋죠. 응? 쭉쭉 밀어서 치는 큐 뒤에서 잡는 신분은 이런 분은 힘 조절이 안 돼. 이런 분은 힘 조절이 안 돼. 그냥 파워 있어. 쭉쭉 밀고 회전도 잘 먹어. 응.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예, 보세요. 그 조금 뒤쪽이죠.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무게 자체를 여기만 쓰는 거예요. 여기만 요 무게를 이용하는 거지 큐 무게를 뒤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이용해서 큐를 이렇게 잡고 요 상태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 큐에 힘이 안 붙어. 자, 우리 공을 칠 때 이렇게 치는 사람은 공이 잘 안 가죠. 여기 툭 때리는 거랑 자 여기서 툭 때리면 이게 더 공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같은 20cm를 치는 거랑 이렇게 잡고 20cm 치는 거랑 얘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세이는 세게 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거랑 똑같아. 짧게 잡고 공을 치는 게 마세이의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마세이의 힘 조절은 짧게 잡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길게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잡고 여기서 콕 치면 이게 짧아야 돼. 이게 그쵸? 눈에 보이잖아요. 아, 힘 조절을 하려고 보면 큐를 내가 뒷부분을 잡는 건 불리하다.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부분도 이 부분을 내가 잡은 위치가 이렇게 되고 내 얼굴에서 내 큐가 많이 벗어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마세이를 여러분 치기가 불편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안 친다는 거예요. 마세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안 그래요. 내 몸을 쿠션에다 붙여. 그리고 얼굴을 들이대. 숙여. 그리고 가. 그러면 엄청 가까워지잖아요. 옆구리에다 붙이니까 어려운 거야. 옆구리에다 붙이니까 손이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손가락의 이 모습 너무 여쭈면 바닥에 딱 누르면요. 안정된 자세가 딱 되는 거야. 이렇게. 얼굴 들이대고. 들이대야 돼, 얼굴. 큐는 세워야 되니까, 가까이가. 그러면 두께가 보여. 와, 이 두께가 맞을까? 맞았어. 되는 거야. 가까이 가서 내 큐를 세워야 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 8시 방향으로. 단순해요, 마세이가.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모습만 보면 쉬운데 엄청나게 많은 이런 함정이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마세일은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브릿지가 단단해야 된다. 브릿지가 단단해야 되고 내 손가락이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손등이 손가락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에 이 자세가 무지하게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놓고 세워야 내가 공의 윗부분을 칠 수가 있지. 낮으면 못 친다. 공을 못 친다. 이렇게 놔야 내가 공의 두께를 맞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을 칠 때는 3분의 2 지점을 쳐야 되고 공의 깊이는 공 반개 정도만 쳐라. 그래서 공 반개를 빼서 공의 반개까지만 친다는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쳐야 되고 관절은 손목을 사용하는 거죠. 손목을 사용해서 짧게. 물론 세게 칠 때는 전체를 칠 수 있지만 오늘 강의는 느리게 짧게 치는 마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학처럼 똑바로 세워라.
다리는 학처럼 똑바로 세워서 다리는 학처럼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대고 거리가 가까우면 테이블에 내 왼 이쪽 부분을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 뒤꿈치를 들어서 왼쪽은 낮고 왼쪽의 어깨는 낮고 오른쪽의 어깨는 높여라. 이렇게 기울어져야 된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기울어져야 큐의 모습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자연스러운 사선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잡으면 사선의 모습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자세가 나온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얼굴을 살짝 들이대라. 얼굴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 근처로 다가서야 내가 뭔가 모습이 나오지. 얼굴을 뻣뻣하게 하면 당연히 자세가 불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께는 10분의 1을 겨냥하고 그 다음에 9시 당점은 내가 조금만 휘어지게 할 때, 그 다음에 8시 당점은 많이 휘어지게 할 때고요. 7시 당점 밑으로 오면 이거는 백스핀이랑 관련입니다. 백으로 오는 백 마사지 형태가 되는 거죠. 뒤로 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6시로 주면 많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쪽으로 오는 거야. 끌어치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에서만 내가 6시 당점을 쓰는 거지. 6시 당점이 이쪽으로 많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떻게 되면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게 6시 당점이야. 내 자리를 이렇게. 그렇죠?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이 마사지 굉장히 중요하나. 특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 이 왼손 브릿지가 마사지의 정답이다. 이걸로 들고 찍으려고 하지 마라. 응? 마사지 하면 뭐 새가 모이를 뜯듯이 닭이 모이를 뜯듯이 아니야. 이게 원리야 이거야. 되게 어려운 표현이야. 제가 왜냐면 새를 못 봐가지고 닭이 모이를 먹는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되게 굉장히 좀 어렸을 때 되게 잘 살아서요. 시골 생활을 안 해갖고 잘 몰라요. 이해되셨죠? 이런 상태가 마세이를 치는 이 훈련 방법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 그 인천에 사시는 분들 인천 분들 저희 그 4구 동호회 만듭니다. 4월 1일부터 할 거거든요. 4월 1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마스에도 설명을 부탁드린다. 싫어요. 너무 영업 비밀을 한꺼번에 배우시려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렇죠. 너무 또 백마스 이런 것도 귀찮아요. 뭐 백마세이 하면은 뭐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백마세이 이렇게 쳐야 된다고. 안 해도 돼요. 백마세이 이렇게 놓고 여기서 손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야 된다. 저 이렇게 하나요? 백마세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백마세이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자세히만 잡고. 안 하죠. 혹시 이거 동호회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010 제 전화번호 4799 4930. 자, 요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할 거예요. 동호회 일단은 운영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이블을 저희가 중대가 5대 했다가 제가 저번 주에 중대를 3대를 더 추가해서 8대를 만들었어요. 8대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면 우리 인천 4구 동호회 인사동이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까치산 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한번 만들어서 이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도 한번 찍어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죠? 안 하죠? 그냥 제가 뭐 별다른 방법 안 쓰죠. 백마세이 하는 방법?
저도 그거 얼마나 제가 이거를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저도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공부해서 한 거죠. 다 공부해서 한 거예요. 승부를 봐야 됩니다. 승부를. 이 동호회 저기 누구야? 남사님 동호회 가입 안 하세요? 신화보로 형님? 예? 어린 남자님 동호회 가입 안 하실 거예요? 700이님 동호회 가입 안 해요? 마스에도 잘 배우셨는데. 하하. 마스에 한번 더 보여줄까요? 백마스에. 열심히 가끔가다 이게 연습하면 실패가 돼요. 실패되죠. 제가 이 팁을 갈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진짜 열심히 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한 거는 동양님 그 동양님이 혹시 그 동양님 아니세요? 까치산 팀 동양님 아니시죠? 오 진짜시구나. 동양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동양님하고 한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양님하고 한번 재밌게 한번 게임 한번 쳐보고 싶은데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동양님. 네. 제가 동양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양님이 그 정도 스타일을 왜 보고 있냐면 동양님 타법이 제가 유럽 그쪽에 공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동양님의 공 치는 걸 보면 그 외국 선수들의 그 공 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해요.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마세이도 워낙 또 잘 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보다 그 공을 다루는 그 공의 구질이라고 할까요? 구질이, 와, 대박이에요. 대박. 동양님, 멋져요. 저랑 한번 게임 한번 하면은 되게 좀, 저도 한 수 좀 배우고, 네, 그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저 까치산 게임 저 가끔가다 잘 보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동양님이 또 직접 하고 저는 이제 사구를 굉장히 혼자 최근에 뭐 맹연습을 해서 이제 제가 원래 3쿠션 제가 이 당구 선수예요. 네. 활동을 안 해서 그렇고 인천연맹 선수로 있는데 3쿠션만 치다가 4구에 좀 요즘 푹 빠졌죠. 그래서 지금 3쿠션은 아예 진짜 한 8개월 동안 3쿠션 안 쳤어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까치산 팀에 가서 한번 치면 망신 나갈까봐 잘 못 가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또 특별히 반팔로 마세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반팔로 또 마세이를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갖고 또 아주 멋진 우리 동양님도 오셔갖고 너무 좀 고맙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질문 있어요? 저도 집에 가서 질문 없으신가요? 동양님 동양님 고맙습니다. 네. 없나요? 아우 남사님이 저 지방이래요. 네. 서군필님, 서군필님 고맙습니다. 나 서군필님 또 못 봤으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서군필님하고는
제가 저한테 막 후원을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동현, 오시면 영광이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700이. 자, 방송 종료해도 될까요? 종료할게요. 네, 지루하다.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